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작년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 또 어떤 기업의 대표분이 나오셔서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문제, 기후재난, 또 기후 문제를 풀기 위한 기업의 노력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의 강연이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그 교수님의 강연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에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곧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인이 무엇인지, 지구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강연 영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조금 빼고 뒤에 7분 정도 되는 강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각각 다양한 제안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략 2,800명에게 당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말이 뭐냐 이 중에. 그랬더니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나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다, 나는 지구인이다. 근데 제일 많은 응답이 나는 한국인이다고 나는 나였어요. 저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근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주체로서의 개인하고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국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그게 전형적인 근대인인데 저는 다가올 생태 문명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지구인이라는 것과 내가 어떤 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구의 어딘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구인이 된다는 것과 좋은 마을 사람이 된다는 건 같은 얘기거든요. 저는 충남 서천에 사는데 서천에서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생선구이 가게를.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강연이 끝나면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을 먹기 전에 여러분 앞에 차려진 상차림이 있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거와 뭐 비슷할 수도 있는. 그때 밥을 먹기 전에 한 10초만 잠깐 멈추고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 몇 시간 전까지
며칠 전까지 다 살아있던 친구들이에요. 우리 오늘 하루의 목숨은 그들의 죽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것들을 모두 누가 길렀을 것 같아요? 지구가 길렀습니다. 어부가 노력을 했고 농부가 노력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지구가 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숨이 지구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지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이념이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다시 번역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명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지구와 더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을 가진 시민. 그래서 이 하나뿐이고 유한한 지구라는 별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에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풍요로울수록 좋은 삶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빅히스토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청소년 여러분께서 우주에 대한 공부, 지구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에 대한 공부, 생명의 역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사회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구인이 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2만 년 전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6도 가까이 낮았다고 하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125m 가까이 낮았거든요. 그때는 서해라는 바다가 없었어요. 중국하고 한반도가 다 붙어서 육지였습니다. 우리가 빅히스토리를 공부하면 지구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고 하는 책에서 추계시대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공자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시대가? BC 80.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지? BC 5세기 분이에요. 석가모니도 BC 5세기 무렵 분이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BC 5세기 무렵 분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서 추계시대라는 건 일종의 인류에게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기둥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때 학문과 철학과 종교가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추웠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굶주리고 전쟁도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몹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는데 그게 16, 17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후변화와 재난이 다 겹쳤고 어떤 학자들은 17세기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소빙하기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와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 반드시 사회가 변합니다.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는 반드시 변할 겁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지구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알아요? 알아요? 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는 자기 엉덩이에 작은 빛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고립적인 존재였던 어떤 벌레가 자기 엉덩이의 빛이 태양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구인이 된다는 건 우주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 생태민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길은 문화적 진화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 일은 학습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키시고 저거 한번 해보실래요? QR코드? 이렇게 8가지 중에 하나가 당신의 생태 환경 유형이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8가지 유형이 제각각 다 우리가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하나의 유일하고 정답에 해당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중에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인간보다 자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각각의 다양한 신념들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건 제가 서천에 사는데 충남 서천에 저희 집이 1000평쯤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제가 만든 숲입니다. 저는 저런 게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나의 좋은 삶을 디자인하고 그걸 실행해서 현실로 옮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 옆에 이웃과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나의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지구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성의식을 가진 지구인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과 공포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또 건강한 지구와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중에 QR코드로 참여한 게 하나 나왔었죠. 나의 생태 환경 유형, 내가 어떠한 유형의 활동가인가를 이렇게 알아보는 하나의 테스트인데 혹시 가능하신 분은 지금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핸드폰 다 무음이시죠? 예, 핸드폰 카메라로 저 QR코드를 딱 찍으시면 어떤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이 뒤에 계신 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요. 앞에 계신 분들과 아마 가운데 계신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저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하나 창이 열릴 겁니다. 나의 환경 유형은 이란 제목으로 열릴 거예요. 창 열리셨나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총 6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별입니다. 성별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연령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인류가 늦기 전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 네 번째로 인간과 자연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섯 번째는 이 개인과 사회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마지막 질문은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6가지의 질문인데요.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예, 한번 다음 창 열어주시겠어요? 총 8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셨나요? 하신 분들께서는? 지속가능한 혁신가요? 예. 지속가능한 혁신가는 설명을 보면은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어떤 제도와 어떤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해보니까 맨 처음 나왔던 것이 생태 공동체 건설자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생태 공동체 건설자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을 바꾸는 좀 현장 중심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8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물론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어떠한 좀 이런 유형으로 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재미있는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본 강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밥 먹기 전에 10초만 앞에 있는 걸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식탁 위에 놓여있는 다른 생명체, 그들의 죽음에 의존한다. 결국 그들을 길러내는 지구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걸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구인이다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구인이라는 개념을 이미 앞서 살았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올해 특별 힘을 지내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신자분들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해와 달, 동물이나 꽃 등등을 형제, 자매, 누이로 불렀다는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딱 하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땅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교수님의 강연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땅이 우리에게 꽃과 풀, 열매 등 온갖 것을 낳아주며 우리를 기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축일에 들은 복음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겸손이라는 말, 이 겸손이라는 말이 영어와 이탈리아와 같은 서양 언어에서는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후무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땅, 지면, 흙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서양 언어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땅에서 영감을 받아 생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면 하늘보다 아래에 있는 곳,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곧 기도하고 미사드리는 공간, 일하는 공간, 문화를 즐기는 공간 등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대부분이 땅에서 나오고 있죠. 땅을 뜻하는 영어 단어 earth는 영어의 역사에서 나중에는 땅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뜻하게 됩니다. 땅과 바다까지 포함한 이 지구 전체가 바로 우리를 지탱하고 부양하는 것이죠. 아무튼 땅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부양한다는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땅을 특별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의 모습, 곧 기르고 보살피며 지탱해주고 내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봉사, 참된 권위의 행사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형제들에게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듯이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구인이 되라고 한 오늘 교수님의 강연, 또 오늘 복음에서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돌아보면서 겸손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지배와 다스림의 의미에 대해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이 순간이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지탱이 되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도 다른 존재를 지탱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삶, 땅이 우리에게 온갖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좁게 본다면 이 본당 같은 신앙 공동체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공동체 덕에 지탱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 지구와 다른 피조물 등 우리 존재를 지탱해 주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겸손 안에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생태적 회심의 삶이 더 굳건해지기를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